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와 미종류 한국경제 복합위기 온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피할 수 없는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경기 침체 우려로 위험자산 회피 가능성이 커지며 원화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와 주식시장 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악재 속에 주택가격 붕괴 가능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히 올려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침체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지난 22일 세계 주택시장에 경고등이 커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부동산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로 뉴질랜드를 뽑았습니다. 체코와 헝가리,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등이 뉴질랜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의 거품이 가장 많이 끼었다는 지적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전체 30개국 가운데 17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함에 따라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캐나다 그리고 미국, 뉴질랜드에서 한때 뜨거웠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PRR과 PIR 수준까지 올라섰고, 이는 주택가격이 팬데멘털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임대수익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각각 113.5와 100.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지난해 6월 세계 집값 버블 순위를 발표했을 때 각각 110.3과 60.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비율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체 23개국 중 거품 순위가 19위로 분류돼 주택가격 통제에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1년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대출 증가율은 3.1%로 확인돼 30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불붙인 주택가격 하락까지 가속하면 침체가 더욱 심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발전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최근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있어 가계 자산과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내 금융 및 주택시장이 급격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매우 심각한 자산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각 나라들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개인이든 법이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 가중으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계속 위축되게 되면 그 나라마다 경기가 침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 나라들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12년 11개월 만에 1,30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가뜩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부채질하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는 위기를 걱정하는 경제, 금융, 정책 당국 수장들이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301.8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넘는 것은 2009년 7월 13일 1,315원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했던 시기는 IMF인 외환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당시밖에는 없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 똑같은 수량을 구입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수입 물가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세의 확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등 긴축 가속화에 나서는 것도 국내 기준금리의 상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남은 4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 중 한 번은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골드만사스는요, 최근 발표한 한국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4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에 2.75%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월과 10월,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미국은 3.75%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3%가 된다면 완전히 역전현상이 연말에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자본은 이탈하게 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도 가파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수입은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무역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입액 통관 기준 잠정치가 3,39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출은 3,238억 9,7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도는 양상입니다. 올해 들어 무역 수지는 154억 6,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 규모가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통화 정책의 긴축도 과속화되면 우리 실물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건 2년 2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에 모두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특히 가뜩이나 규모가 커진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등이 충격에 취약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 등의 부실은 실물 부분으로 전이돼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인데요.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7%에서 7.75%로 올렸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첫 자이언트 스텝 포인트 인상입니다. 멕시코는 이날 인상을 포함해 최근 1년간 기준금리를 3.5%포인트 올렸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5일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3.25%로 끌어올렸습니다. 1년 전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연 4.25%였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52.0%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고용 증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반발하는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디질세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잇따라 금리 인상 각축천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금융 부실과 실물 경기 침체가 같이 올 수 있는 복합 위기 국면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실물 부분에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언제쯤 안정세를 보이느냐지만 당장은 끝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 대비 기준으로 5달 연속 올랐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 결국 2~3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고환율의 고물가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은 1년 전보다 무려 82% 넘게 치솟았습니다. 팬데믹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기도 했지만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더 비싸게 주고 사오는 셈이 됩니다. 높은 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빅스텝은 2번 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고 예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고강도 긴축의 후유증은 소비 둔화. 미국의 소비 둔화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